지금 런던 BBC 본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편집장이 받아든 시청률 보고서에 올림픽 중계보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손흥민 특집 방송 시청률이 평소의 3배로 폭등했고 해외 언론사에서 매일 10여 건이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구독자 10만 명 증가, 댓글 5만 개 돌파의 기록 15년차, 베테랑 기자가 생방송에서 오열하고 토트넘 선수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전대미문의 사태.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게 단 한 방의 프리킥이라는 사실입니다. LA에서는 축제, 런던에서는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손흥민에게 무슨 마법이 있는 걸까요? 두 개 도시를 하루아침에 뒤바꾼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앨리스 로웰입니다. 41살 BBC 스포츠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새벽까지만 해도 저는 숫자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새벽, 런던 제 아파트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LAFC 대 시애틀 사운더스. 손흥민의 3번째 경기였습니다. 편집장의 지시였죠. 미국 축구 수준이나 확인해봐. 32의 나이, 앞선 2경기 무득점. 모든 지표가 쇠퇴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 기사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미국행, 마지막 여행일 뿐. 그런데 전반 6분, 모든 게 바뀌었죠. LAFC 프리킥. 골대에서 23m. 손흥민이 공 앞에 서자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평소보다 긴 도움 닫기, 깊은 호흡. 5만 명이 숨을 죽였어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달려와 왼발로 공을 찼어요.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골망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예스! 라고 외쳤죠. 15년 기자 생활 중 처음이었습니다. 화면 속 스타디움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골대 앞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리플레이를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 공을 차기 직전 손흥민의 얼굴로 향했어요. 간절함이 아닌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끌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이 골만은 이렇게 가슴에 남는 걸까요? 오전 8시 토트넘 스타디움 근처로 향했습니다. 팬들 반응 취재가 목적이었어요. 화이트 하트 레인 역에 내리자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북적거려야 할 시간인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펍에 들어서자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팬들이 앉아 있었지만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승리 축하가 아닌 애도 분위기였죠. 벽면에 손글씨 피켓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흥민 미안해. 다시 돌아와. 서툰 한글이었지만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팬들이 번역기로 썼을 그 글씨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질투하는 게 아니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아름다운 프리킥이 이들에게는 상실의 증거였던 거죠. 코너 테이블에 콜린 맥그리거를 발견했어요. 평소 목소리 큰 골수 팬인데 그날은 조용히 커피잔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골 정말 대단했습니다. 콜린이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를 놓아준 게 틀렸어요. 저런 모습을 다른 팀에서 봐야 하다니. 20대 여성 팬 제니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토트넘의 심장이었습니다. 콜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그는 여전히 특별한 선수예요. 우리가 그걸 놓친 거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새벽에 느꼈던 뜨거운 감정의 정체를 알겠더군요. 단순한 골 감탄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진심이 수많은 마음에 닿는 순간을 목격한 감동이었습니다. 펍을 나서며 자문했어요. 15년 동안 정말 축구를 본 걸까요? 아니면 숫자만 쫓았던 걸까요? 그날 오후 기사를 쓰려 앉았지만
키보드에 손이 얹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목은 더 이상 맞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숫자 너머 숨어있던 진짜 축구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그날 오후 2시 BBC 스튜디오에서 LA와 런던을 연결한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런던 현장을 담당했고 LA에서는 동료 기자 마이클이 리포트를 맡았어요. 화면 속 LA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다운타운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한국계 교민들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까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소니, 소니. 함성이 화면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어제 그 프리킥 장면을 대형 스크린으로 무한 재생하며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죠. 반면 런던 스튜디오는 냉기가 감돌았어요. 아침에 펍에서 만난 그 침울한 공기가 여전히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같은 골을 두고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앨리스, 런던 팬들 반응은 어떤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편집장이 원하는 답은 뻔했습니다. 질투와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아침에 본 그 한글 피켓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입을 열었어요. 이곳은 축하보다는 반성의 분위기입니다. 팬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어요. LA 화면에서는 한국계 소년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형 때문에 축구 시작했어요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수한 눈빛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골을 넣고 경기를 이기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LA 현장의 마이클이 교민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뒤따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온 뒤로 우리 동네가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화면이 다시 LA 스타디움으로 바뀌었어요. 경기 후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서로 격려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열정과 품격이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런던 스튜디오에서는 토트넘 팬클럽 대표가 전화로 연결되었어요. 우리가 놓친 건 골이 아니에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가 온 뒤로 LA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됩니다. 정말 많이요. 생방송이 끝나고 저는 편집실로 향했어요. 오늘 본 두 도시의 극명한 대조가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LA의 뜨거운 환호와 런던의 차가운 후회. 같은 선수, 같은 골을 두고도 이렇게 다른 온도를 보인다니. 동료 기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LA 현장 분위기 대단하던데. 역시 미국은 쇼맨십이 달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쇼맨십이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뭐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요. 저 사람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꿈을 선물해줘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LA 현장 리포트를 다시 봤습니다. 한 현지 팬이 마이크에 대고 말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가 온 뒤로 우린 팀이 되었어요. 전에는 그냥 선수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예요. 그 문장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펍에서 들은 심장이라는 말과 연결되었어요. 손흥민은 어디에 있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숫자 앞에 사람이 있었다. 아침에 쓰려던 기사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LA의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진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BBC 데이터팀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LAFC 첫 두 경기 분석 리포트였어요. 득점은 없었지만
숫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봤어요. 손흥민 출전 후 팀의 미들서드 전환 속도가 18% 상승했습니다. 상대 수비라인 붕괴 유도, 횟수도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골은 없었지만 팀 전체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더 흥미로웠어요. 손흥민의 오프 더 볼 러닝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세트피스 전술도 훨씬 유연해졌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후반 15분 이후 데이터였어요. 동료들의 활동량이 평소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손흥민이 뛰면 팀 전체가 더 열심히 뛰었어요. 이상하네요. 데이터 분석가 톰이 말했습니다. 보통 나이 든 선수가 오면 팀 활동량이 떨어지는데 완전 반대예요.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완만하지만 일관된 상승 곡선. 우연이라기엔 너무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해설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헌을 수치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데이터는 오히려 그 공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축구 전문 기자에게서 온 메일도 확인했습니다. 손흥민의 훈련 루틴 자료였어요. 수면 패턴, 영양 관리, 근막 이완까지. 모든 게 노트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밀함의 차원이 다르네요. 톰이 감탄했어요. 심박수까지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한국 선수들의 자기관리 문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꾸준함과 정교함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차이. 하루아침이 아닌 매일의 축적이 만든 결과였어요. 데이터를 정리하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 곡선이 세 번째 경기 직전에 딱 멈춰 있었어요. 마치 폭발 직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이 전조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메모했어요.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첫 경기에서 팀 케미스트리 구축, 두 번째 경기에서 전술적 융합,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서 개인 기량 폭발. 편집장이 들어왔습니다. 앨리스, 기사 어떻게 써가고 있어? 데이터가 흥미로워요. 득점 전에도 이미 변화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런 미묘한 상관관계를 기사화해도 독자들이 이해할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클릭을 부르는 프리킥 영웅 프레임이 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패턴이 너무 일관성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날 밤 데이터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숫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첫 경기부터 이미 팀을 바꾸고 있었어요. 세 번째 경기 프리킥은 그 변화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제 기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늦깎이의 마지막 불꽃이 아니라 축적된 전문성의 폭발이었어요. 한국식 정밀함과 끈기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창밖 런던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데이터와 감정, 숫자와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그 프리킥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전반 6분, 23m 거리. 각도도 그리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슬로 모션으로 다시 봤어요. 손흥민이 공 앞에 서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2걸음 더 뒤로 물러섰어요. 도움닫기를 늘린 거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애틀 골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그가 달려오는 모습을 프레임별로 분석했어요. 발목 각도, 스텝 템포, 임팩트 포인트.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이건 어제 갑자기 터진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축적이 만든 한 방이었어요. 공이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골망에 꽂히는 순간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키퍼도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공의 궤적이 완벽했어요. 정확히 사각지대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골 이후였어요. 동료들이 달려와 축하할 때 손흥민의 첫 반응 말입니다. 환호하는 대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깐 멈춰 섰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3분할 몽타주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서울 광장의 환호, LA 스타디움의 열광, 런던 펍의 침묵. 같은 순간 세 도시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영상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시청률이 엄청났어요. 한국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LA 현장은 완전한 축제였어요. 한국계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백인 팬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환호했습니다. 소니, 소니. 함성이 스타디움을 뒤덮었어요. 그들에게 손흥민은 희망을 가져다준 영웅이었습니다. 반면 런던은 정적이었어요. 몇몇 펍에서 박수가 나왔지만 대부분은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감탄과 아쉬움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였어요. 영상 분석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프리킥의 진짜 의미는 기술적 완성도에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담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평소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팬들을 위해 뛴다. 팀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프리킥 한 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골을 넣은 후 동료들과 포옹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달려가 동료들을 안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골인데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관중석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골이 들어간 후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가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에서 환희로 바뀌는 과정이 생생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계 소년의 반응이었습니다. 골이 터지자 아버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양손을 모아 인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먼저 고마워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영상 분석을 끝낼 수 있었어요. 제 메모장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 프리킥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새 도시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거죠. 다음 날 오후 토트넘 스타디움 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레비아웃 피켓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마치 추도식 같은 분위기였죠. 저는 그 사이를 지나며 팬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분노보다는 상실감이 더 컸어요.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벤 데이비스가 나타났습니다. 손흥민과 10년을 함께한 동료였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주춤거렸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으로 유명했거든요. 벤, 손흥민에 대해 한마디만. 동료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벤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중심을 잃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냥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버팀목이었어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10년을 함께한 친구를 떠나보낸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어떻게 기사화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자극적인 클로즈업으로 관심을 끌 수도 있었지만 그의 진심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짜 감정이었거든요. 다른 선수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한 선수는 말했습니다. 훈련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가 먼저 나와서 준비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모두가 어색해해요. 또 다른 선수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힘든 순간에 항상 먼저 다가와 격려해줬어요. 괜찮다. 우리가 있다면서. 그런 사람이 없으니 팀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팬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50대 남성 팬이 말했어요. 그는 경기 전에 항상 관중석을 향해 인사했어요. 우리를 먼저 생각해주는 선수였죠. 그런 마음을 알기에 더 아쉬워요. 젊은 여성 팬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깜짝 방문해준 적이 있어요. 카메라도 없이 조용히 와서 격려해주고 갔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였고 팬들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어요. 벤 데이비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완장이 아니라 심장이에요. 그 한마디가 영국 전역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저녁 뉴스에서도 이 장면이 톱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벤 데이비스의 눈물이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SNS에서는 우리가 놓친 것에 대한 반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구단 관계자들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말을 아꼈어요. 평소 같으면 비즈니스 결정이었다며 정당화했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던 거죠. 레비 회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어요. 심장을 돈으로 바꾼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토트넘 팬클럽들이 연합해서 항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후회였습니다. 벤의 말처럼 이미 늦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이미 LA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기자로서 15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짜 감정을 마주한 적이 언제였을까 하고요. 벤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사를 쓰면서 첫 문장을 여러 번 바꿨어요. 마침내 정한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이별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다. 손흥민이 떠난 빈자리는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깊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흥민의 토트넘 올 시즌 데이터를 전면 재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벤 데이비스의 눈물 이후 뭔가 놓친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통계 전문가 마이클 그린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여러 팀의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는 분이었죠. 흥미로운 패턴이 있네요. 마이클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흥민 출전 경기에서 팀의 라스트 15분 추격 성공률이 23% 높아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이 뛴 경기에서 동료들의 실책률이 평균 18% 감소했어요. 전방 압박 회복 속도도 확연히 빨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마이켈이 단언했습니다. 리더십의 수치적 증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세트피스 데이터였어요. 손흥민이 참여한 코너킥에서 득점 확률이 40% 증가했습니다. 직접 차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 상대방이 더 긴장했다는 뜻이었죠. 팀닥터와의 인터뷰도 흥미로웠어요. 손흥민은 부상 선수들을 자주 찾아갔어요. 카메라 없이 조용히요. 그런 관심이 회복에 도움이 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언도 있었어요. 새벽 6시에 나와서 개인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선수들도 자극받았어요. 전체적인 훈련 강도가 올라갔죠. 익명의 구단 직원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직원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청소 아주머니부터 경비원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요. 이런 일화들이 쌓이면서 전체 그림이 선명해졌어요.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팀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정과 품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 전문가 이진수 교수의 설명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보여주기보다 조용한 선행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런 문화가 손흥민에게도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죠. 데이터를 더 파고들수록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어요. 손흥민이 뛴 경기에서 관중 출석률이 평균 6% 높았습니다.
티켓 판매량도 그의 출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랐어요. 흥미로운 건 상대팀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익명의 아스널 선수는 말했어요. 그와 경기할 때는 더 집중하게 돼요. 존경하는 선수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한 선수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라이벌이지만 그는 특별해요. 경기 후에 항상 먼저 악수 청하고 진심으로 격려해줘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토트넘의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존재였다는 것. 마이클 박사가 마지막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흥미롭게도 손흥민과 함께 뛴 선수들의 개인 기록도 향상됐어요. 마치 그의 성실함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수치도 놀라웠습니다. 손흥민과 파트너십을 이룬 선수들의 패스 성공률이 평균 12% 상승했어요. 골 기여도도 비슷한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웃으며 답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적 전염이에요. 한 사람의 좋은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그날 저녁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골이나 어시스트로 측정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묵묵한 성실함,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만든 신뢰 자본이었죠.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숫자가 닿지 못하는 인간의 가치가 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BBC 저녁 뉴스 생방송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편집장은 반대했어요. 냉정한 분석이 우리 색깔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송 30분 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 후 제 기자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흥민 관련 특집이라 시청률이 높을 거라는 예측 때문이었죠. 5분 전, 조연출이 외쳤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로웰입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시작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15년간 숫자만 봤습니다. 골, 어시스트, 승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집장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생방송이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 진짜 축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입니다. 화면에 손흥민의 LA 프리킥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었는데 누군가 배려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이 골의 진짜 의미는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10년간 한결같이 보여준 성실함,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팬들에게 보내는 진심.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스튜디오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당황했던 스태프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 데이비스의 눈물을 봤습니다. 10년 동료를 잃은 진짜 슬픔이었어요. 런던 펍에서 만난 팬들의 후회도 봤습니다. 그들이 잃은 건 선수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잠깐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을 보라는 뜻의 한국어입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손흥민은 그런 선수예요. 겸손과 예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한국의 철학을 축구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모니터를 통해 시청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SNS에서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오늘 고백하는 건 단순합니다. 15년간 저는 진짜 축구를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축구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숫자만 볼 건가요? 언제쯤 진짜 가치를 알아볼 건가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바뀌겠습니다. 숫자와 함께 심장도 보는 기자가 되겠어요.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결국 스튜디오 전체가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편집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았어, 앨리스. 진짜 좋았어. 그날 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기자를 봤다. 감동적이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제대로 된 실감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짜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생방송 고백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흥민의 네 번째 경기를 앞두고 서울, 런던, LA 세 도시가 모두 들썩이고 있었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3원 중계로 준비했습니다. 경기 하루 전부터 세 도시의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서울 광장에는 심장을 보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송을 본 후 생긴 응원 문구였죠. 런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아스널, 첼시 팬들까지 손흥민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라이벌을 넘어선 존경의 표시였죠. 선 리스펙트라는 현수막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LA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팬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한국계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도 한국어로 손흥민을 외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저는 런던 스튜디오에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앨리스, 내 방송 이후 시청률이 3배나 올랐어. 정말 대단해.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시청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중계 직전, 세 도시의 현장 분위기를 확인했어요. 서울은 새벽임에도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이 기자는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런던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라이벌이던 팬들이 함께 모여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놓친 보물이라는 피켓도 보였습니다. LA 스타디움은 이미 가득 찼어요. 관중들이 소니 구호를 연습하며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응원가인 아리랑 선율도 들려왔어요. 경기 시작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팬들의 응원이 느껴져요. 세계 곳곳에서 보내주는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을. 손흥민은 골을 넣든 넣지 않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계 중에도 감동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저 선수처럼 성실하게 살라고 말하는 모습이 잡혔어요. 런던에서는 벤 데이비스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LA에서는 더욱 특별한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계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손흥민 파이팅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응원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중계를 마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이 바꾼 건 축구만이 아니었다고. 사람들의 마음, 도시의 온도, 심지어 저 같은 기자의 인생까지 바꿔놓았어요. 스튜디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모두가 축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방송이었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 동료 기자들, 해외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벤 데이비스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잃은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원고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심장이었고 이제는 세계의 박동이 되었다고. 그리고 제 저널리즘도 함께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요. 기술과 인물과 철학.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만나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정밀한 자기관리, 겸손한 리더십, 함께 이기는 문화. 한국식 가치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쳤던 진짜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어요. 마지막 문단을 쓰며 펜을 멈췄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심장이었고 이제는 세계의 박동입니다. 나의 저널리즘도 오늘 함께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원고를 다 쓰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마음처럼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숫자와 함께 심장도 보는 기자가 되었어요. 그 변화의 시작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도 숫자와 함께 심장도 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